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또 촬영하는 배경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제 이사를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 저희가 같은 강남 도곡동에서 그 안에 이제 또 도곡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뭐 최근에 유튜브가 좀 뜸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자주는 이제 예전보다 안 할 생각이에요. 일단 좀 글 쓰는 거와 운영에 좀 예, 집중하시려고. 뭐 자산 운용하고 또 글 쓰는 거에도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타 채널 출연도 이제 진짜 덜 하려고 생각 중이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저희 채널을 운영을 하겠지만 예전과 같이 좀은 어려울 거다. 그러면 혹시 영상을 자주 이제 안 올리시려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제가 좀 순수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뭐 한번 설명할 때 너무 많은 거를 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고 했는데 물론 프루팅에는 훨씬 더 많고 이제 저희 운용하는 거에는 더 많은 게 들어가지만 나름 영상으로도 했는데 이게 그닥 시장이 다 이제 지금 사실 최근에 시장이 저희 전망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올해셋이 한 6% 좀 안 되게 5.5% 정도 수익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프루팅 구독하시면 그 6개월 이상 구독하신 예, 분 6개월 계시는데. 구독 이상 하시면 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롱 온리로. 포트폴리오가 예, 롱 온리로 숏은 안 들어가고 레버리지도 안 들어가고 그것도 같은 기간에 3.4% 맞네. 3.4% 정도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오히려 나스닥이나 S&P 뭐 이런 거는 보합 아니면 하락했죠. 저는 사실은 한 2주 전쯤에 우리 진짜로 바닥 그 운용 모델 포트폴리오든 프루팅에 저희 올해셋이든 이제 바닥이 왔다라고 사실은 저희 구독자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기간을 넓혀서 한 달로 그러니까 현재부터 한 달 전쯤으로 보면 올해셋이 한 7.9% 정도 상승했는데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영상을 하면서 약간 상처를 받는 부분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굉장히 요새 포모가 워낙 있다 보니까 반감을 가지셔서 그런지 뭔가 제가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일단 소용이 없고 그리고 뭐 주식이 올랐으니까 저희의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짐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올해셋은 숏을 레버리지로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프로기 때문에 프로고 절대 그 어떤 리스크가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절대 수익을 낼 수 있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구성을 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주식까지 저희 방향대로 맞아서 간다면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죠. 그 저희가 11월 중순에 이제 나스닥에 대한 숏을 레버리지로 1차로 진입했고 그래서 좀 고생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수익이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최근 한 달 크게 상승 중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제가 할 일은 전체적으로 정말 투자에 관한 노하우나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절대 수익을 내는 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나름 잘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작 대비로 다 계속 여전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크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전망하던 장세가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운용과 포트 관리 그리고 프루팅 운영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좀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전망보다는 이제 실제 지나간 어떤 매크로 현상에 대한 해석을 가끔씩 해드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그 해석을 보통 완전히 잘못 하시는 경우들이 다반수거든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전문 투자자 분들도 뭘 정말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리지 전망은 최대한 안 할 생각입니다. 예, 굳이 그 전망을 보시려면 아무튼 프루팅이나 저희 올해셋 가입하시면 프루팅도 다 구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전망보다는 아무튼 해석에 집중하겠다. 이제 그 시장 해석에 관해서 그러면 질문을 한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월러 이사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앞으로는 연준이 좀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추가 안 하고 오히려 아웃라이트로 그냥 세일즈를 해야 될 정도로 MBS 같은 경우는 MBS는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증권이죠.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듀레이션 만기가 긴 자산들 항상 연준이 08년 이후부터는 자산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만기가 긴 자산들을 계속 매입을 했죠. 장기 채권이라든지 장기 국채나 MBS나. 근데 MBS 보유량을 진짜 0으로까지 줄이길 원한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롱 듀레이션, 긴 듀레이션 대신에 짧은 빌스 위주로 매입을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뜻이 너무 명확한 거고 사실은 그거는 저희 프루팅에서도 제가 정확히 얼마 전에 짚었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자산시장을 타겟팅 하겠다는 것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웰스 이펙트가 너무 높게 떠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게 긴축을 해도 먹히질 않죠. 왜냐면 제가 계속 말하는 시장의 전형적인 착각,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착각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대비로 높게 안 가고 낮게 머물러 있으니까 웰스 이펙트가 꺾이지 않는 게 보이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계속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꺾어야겠다라는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처음에 월러 이사가 얘기했을 때만 해도 아마 유튜브 저희가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노트를 잠깐 썼나 뭐 좀 블러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파월 청문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월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빌스 매입으로 08년 이전에는 연준의 보유 자산이 빌스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롱 듀레이션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일반적인 중앙은행이라면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거는 자산을 부양시키겠다라는 주식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를 과 같은 얘기거든요. 양적 완화 09년부터 시작된 리먼 사태. 혹시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또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또 하면 아마 재미없으세요. 제가 장기 금리를 낮게 하면 멀티플을 부양시킨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특히 경기 침체 올 거고 자산 가격 폭락할 거니까 장기 국채를 사야 된다라는 말하신 많은 전문가분들은 사실은 09년 이후에 완전히 바뀐 이 자산 가격의 역학 구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웰스 이펙트가 꺼져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장기 금리가 올라야 된다.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는 장기 금리가 올라줘야 되고 그렇게 된 이유는 09년 이후에 시작된 양적 완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아무튼 타겟팅 하겠다는 거예요. 타겟해서 자산 웰스 이펙트를 진짜 좀 어느 정도 제거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재무부가 뭐 국채 발행을 뭐 빌스를 많이 하든 롱텀을 많이 하든 뭐 그거 조절해가지고 그 유사 양적 완화의 효과를 내는 거를 제가 나름 한국에서는 제일 제대로 다뤘고 먼저 다뤘는데 그것 때문에 착각하셔가지고 뭐 빌스를 많이 매입한다니까 뭐 그럼 재무부가 빌스 또 무한으로 발행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전혀 상관없는 그거는 아예 별개의 얘기고 연준이 보유자산에 대한 매입을 이제 롱텀은 안 하고 이제 빌스로 바꾸겠다는 심지어 MBS를 제로로 줄이려면 아웃라이트로 얼마씩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기가 된 거를 다시 재매입을 안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만기가 되기 전에도 팔아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3월 FOMC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아마 그걸 것 같다.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가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아직 뭐 오래세에선 숏 포지션이 보유 중인데 굉장히 아무튼 조심하셔라. 제가 늘 말하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거는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식이 지금보다 미국 주식이 좀 상승한다 하더라도 아까 수익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외에 숏 말고 나머지 자산들이 최근에 굉장히 상승폭이 크죠. 그리고 이제 아주 역사적 저점인 자산들로 저희는 여러 개 좀 이제 큰 매크로의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구성과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3월에 연준이 그 얘기가 FOMC 때 안 나오든 뭐를 하든 향후 장기적으로 어쨌든 연준은 오히려 지금까지 09년부터 해온 거를 어느 정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이제 특정 저희가 좋게 보는 데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를 안 했던 국가나 그런 자산들의 큰 변곡이 생기는 구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막 포모 있고 막 열광하는 그쪽에는 그 아주 대다수 많은 쪽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지만 제가 막 모르는 분들은 제가 다른 채널 나가면 뭔가 굉장한 닥터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자산에 대한 롱이 지금 거의 8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 원자재든 뭐 주식이든 80% 넘게가 저희는 다 롱이죠. 85%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다 롱이고 저희는 현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다 복합적으로 구성을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대중들은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아주 소수를 제대로 매크로를 파악하고 있는 쪽에는 굉장한 기회가 상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오히려 굉장한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역사적인 시장인 거고 아무튼 저희 올해셋으로 치자면 지금 22년에 워낙 이렇게 좀 올랐어서 그렇지만 이게 좀 조정되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말씀 그때 정말로 기회다라고 한 게 나는 진짜 진심이다라고 한 게 정말 진심이었던 거를 아마 몇 개월만 지나도 금방 아실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면은 매크로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지각 변동이 아주 직전이죠. 그거는 사실은 이미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하다못해 파월이나 월러 이사도 그런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장기간 09년부터 시작된 포퓰리즘의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은행의 그런 시스템, 빌스를 매입하겠다라는 거는 은행의 어떤 시스템적인 08년 같은 그런 거는 없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외에 이거는 진짜 꺼트리겠다라는 자산 가격을 꺼트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미국과 서양권 관련된 일드 기반의 그 10년 넘게 있었던 그런 포퓰리즘으로 인해 멀티플 위주로 확장된 자산 가격에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한 아무튼 그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국가도 잘 선택하셔야 되고 정말 그 안에 무엇을 할지도 잘 하셔야 되고 자세한 거는 아무튼 저희 진짜 프루팅에 굉장한 공과 성을 들여서 리서치도 많이 하고 있고 아무튼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번 달까지는 저희 올해새 최소 가입 금액이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더 빠르게 관심 진짜 있으신 근데 이번 달 분들은 말하고 끝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다음으로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나스닥이나 다른 증시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반면 중국의 상승세가 최근 1, 2주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혹시 매크로에 접목시키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특히 홍콩 지금 저희가 가장 좋다, 가장 싸다라고 얼마 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제 그쪽 섹터 안에 일부 주식들 아주 좋은 섹터나 그 안에 이제 좋은 섹터 아니면 일부 좋은 주식들이 막 하루에 막 어떤 거는 막 5%, 7%씩 오르고 근데 그 과정과 함께 나타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22년 중순부터 계속해서 하락했던 금속들이 최근에 또 같은 뭐 산업금속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아무튼 좀 그 원자재 분야는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원자재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움직인다라는 건 원자재가 움직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의 공장이고 중국이 이제 인구가 진짜 뭐 16억 명 이렇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팬데믹 때 엄청난 부양책을 쓰고 갇혀 있는 동안에도 돈을 엄청 찍어서 풀고 끝나고도 계속 그거를 한동안 유지하고 지금도 바이든은 엄청난 적자 재정을 통해서 돈을 썼지만 제가 말했지만 이제는 그게 한계도 오히려 되감기는
수밖에 없는, 특히 연준 사이드에서는, 재무부 말고 연준 사이드에서 결국에 그거를 지원해주는, 재무부의 그런 포퓰리즘을 지원해주는 거는 연준 사이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중국은 이제 시작인 거죠. 참고 참았죠. 그 안에서도 정말 좋은 수혜받는 섹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소외되는 섹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도 있고 뭐 다른 신흥국 관련도 있고, 중국이 좋으면 중국만 좋겠냐? 아니죠. 또 관련한 또 뭐. 근데 그 안에서도, 중국 안에서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그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나름 파월이 승리 선언을 얼마 전에 피벗할 때 하면서 약간 뭐 디스인플레이션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거야말로 일시적인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었는데, 왜냐면 서비스 물가는 전혀 떨어지질 않고 있죠. 근데 그나마 헤드라인 CPI나 그런 것들이 하락 흐름이, 인플레이션은 늘 웨이브로 나온다고 제가 요거 차트 다시 넣어주세요. 웨이브로 나온다고 했지만 그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흐름은 오로지 중국의 아무도 예상 못한, 저도 사람이니까 예상은 못하죠. 그렇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길게 락다운할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락다운을 하고 심지어 중국은 아예 돈을 그 부양책을 락다운 기간 동안 뭐 몇 달간 뭐 아니면 뭐 거의 반년 1년 가까이 락다운을 해도 전혀 돈을 안 풀렸죠. 오히려 이제 부양책을 어느 게 좀 다 거품이 가라앉히고 나서 이제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쓰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 서비스는 하지만 상품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된 거, 한 22년 6월부터 조금씩 계속 진정돼서 상품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정됐던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상품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다시 말하지만 원자재 이꼴 중국입니다. 중국이 모든 그런 전 세계 원자재 가격에 결정하는 가장 큰 팩터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인구수 그렇게 치면 인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인프라,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전 세계 어느 곳도 중국을 따라올 수, 아무리 뭐 어떤 말들 뭐 하고 막 다들 가장 저점일 때 막 중국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유튜브에 도배가 되잖아요. 저희는 그거보다 쌀 때 샀고 심지어. 근데 완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최소한 자산과 매크로 관련해서 있을 거다. 굉장히 한쪽 사이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기회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원자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모든 광범위하게 봤을 때 큰 기회가 존재하고, 저희는 그 큰 기회의 한 85% 정도가 롱이고, 다만 지금 모든 막 할머니들까지 갑자기 비트코인 문의하고 40대 50대 주부분들이 막 갑자기 막 엔비디아가 뭐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로 크게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시장을 짚어주시는 시간 또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다른 채널은 당분간은 정말 연락이 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한때는 방송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좀 고사를 할 것 같고, 다만 저희 채널은 종종 가끔씩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횟수는 줄어들 겁니다. 근데 가끔씩은 그래도 좀 시장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 제가 조금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